혹시 헬스 트레이너신가요? 재등록을 잘 받고 싶으시다고요? 그런데 어깨 운동할 때마다 어깨가 아프시다는 회원님 겪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월급 80에서 연봉 1억 헬스 트레이너, 그리고 지금은 헬스장 CEO가 된 PT 서포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PT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회원님들이 관절 통증을 호소하시는데요.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하다가 어깨가 아프신 회원님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급 80만 원 받던 초보 트레이너 시절, 저는 어깨 운동을 처음에 배울 때 어깨에 자극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당연히 어깨에 집중을 하면서 어깨 운동을 했었고, 자연스럽게 어깨 운동을 할 때 어깨에 무게가 실리게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운동을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운동을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회원님을 가르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원님한테 어깨 자극을 느낄 수 있게 어깨에 집중을 하면서 어깨에 무게를 얹어라 라고 큐잉을 썼는데, 회원님이 자꾸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어깨 앞쪽에서 찝히는 듯한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할 땐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무게를 내려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회원님의 목적은 어깨 프레임을 넓히는 것이었고, 근육량은 내가 1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와 비례하기 때문에 무게를 올릴 수 없으니 몸의 변화가 굉장히 미미했죠. 그리고 맨날 똑같은 무게로 개수만 쳐대니까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도 흥미가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급했어요. 그래서 다시 무게를 늘리려고 시도했죠. 하지만 여지없이 어깨를 아파하셨습니다. 굉장히 난감했어요. 저는 항상 높은 수준의 트레이너가 되는 것이 목표였고, 당연히 높은 수준의 트레이너는 재등록이 잘 나오는 트레이너였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가며 세미나를 들을 돈을 마련해서 세미나를 들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능 해부학 책도 사서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찾아보게 됐어요. 정말 기상천외한 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원래 어깨 관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보시면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숄더 프레스를 할 때, 즉 만세를 하는 동작에서 원래는 이 공간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공간이 유지가 안 된다면 뼈끼리 부딪히게 되겠죠. 문제는 이 뼈들 사이에 근육들의 힘줄이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뼈끼리 부딪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사이에 있는 근육의 힘줄들이 지디겨지면서 어깨가 아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깨가 아파지는 그 특정한 문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래는 이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은 견갑상방회전이라는 날개뼈 패턴을 쓰게 됩니다. 이 패턴에서 팔이 올라갈 때 날개뼈가 같이 회전하면서 올라가며 공간을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날개뼈가 제대로 위로 올라가지 못해 팔뼈만 움직이다가 공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날개뼈가 하늘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이 날개뼈를 하늘로 올려주는 기능을 가진 근육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극은, 하부승모근, 상부승모근입니다. 이 중에서 딱 봐도 가장 커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근육이 뭘까요? 당연히 전거근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깨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전거근을 어깨 운동할 때 제대로 못 쓰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전거근을 보조해 주는 것이 하부승모근과 상부승모근인데요. 팔이 올라감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순서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이런 몸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나서는 저는 그 다음부터 회원님에게 전거근 강화, 하부승모근 강화, 상부승모근 강화 루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깨를 또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견갑상방회전이 안 돼서 어깨가 아픈 거였고, 견갑상방회전은 전거근이나 하부승모근, 상부승모근이 약해져서 또는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생기는 일이니 얘네들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되겠네. 근데 이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데 또 어깨를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당시 제가 배웠던 그 강화 운동들 강도를 어떻게든 약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강도를 약하게 하자 전보다는 통증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어깨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계속 공부에 매진했죠. 그리고 또 다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보상작용인데요. 보상작용이란 원래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써야 되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다른 근육을 써서라도 그 동작을 만들어내려는 작용을 말합니다. 전거근을 보상하는 대표적인 근육은 가슴 근육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회원님이 전거근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가슴 근육을 대신 쓰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전거근을 써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슴 근육을 대신 쓰는 보상작용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슴 근육은 굉장히 긴장하게 될 것이고요. 근육이 긴장하면 굉장히 뭉치게 됩니다. 우리가 만세를 할 때, 숄더 프레스를 할 때 가슴 근육은 늘어나 줘야 되는데 이렇게 뭉쳐 있으니 제대로 늘어날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슴 스트레칭을 시켜봤습니다. 엄청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강화 운동을 시켜봤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통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하고 가슴 스트레칭을 적극적으로 권했죠. 하지만 문제는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통증이 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 통증이 10이었다면 가슴 스트레칭을 한 후에 통증이 5까지는 줄었지만 5에서 0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전거근 강화 운동을 할 때는 어깨가 안 아팠지만 어깨 운동, 숄더 프레스를 다시 하려고 하면 여전히 어깨에 불편감을 호소하셨어요. 저는 또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또 뭐가 문제야? 그래서 또 세미나 때 배운 것을 점검하고 또다시 세미나를 들으러 다니고 역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되었죠. 근육을 이완시킬 때는 스트레칭도 있지만 근막 이완도 있다는 걸요. 스트레칭과 근막 이완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근막 이완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보다 훨씬 이완 효과가 강합니다. 효과가 끝내줘요. 다만 근막 이완을 할 때 마사지 압이 닿지 않는 부위는 이완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스트레칭은 근막 이완보다는 이완 효과가 떨어지지만 압력이 닿지 않는 곳도 스트레칭이 되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왜냐하면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회원님이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스트레칭을 했을 때 물론 스트레칭도 효과가 있겠지만 근육이 너무 뭉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근육 내에서 잘 늘어나는 친구만 늘어나고 잘 안 늘어나는 친구는 안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가슴 근육 내에서 스트레칭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부위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섬유 부위도 있다는 거죠. 이걸 또 깨닫고 나서는 가슴 근육에 대한 근막 이완까지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전거근 강화 운동을 할 때나 어깨 운동을 할 때 통증이 5점에서 2, 3점까지 바로 줄어드는 것을 드디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이제 2, 3점에서 0점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결국 이제 무게를 올려야 되는데 무게를 올리려 그러면 또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니 정말 답답해서 죽을 노릇이셨어요. 전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불편감을 호소하셨고 여기서 더 무게를 올리면 다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그 회원님의 근육에 힘은 있었는데 아파서 힘을 더 못 쓰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죠.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깨가 골반의 틀어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몸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항상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골반 슬립이라는 체형 틀어짐이 있습니다. 이 체형은 골반 한쪽이 올라간 체형을 말합니다.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면은 당연히 이쪽 골반의 어깨도 당연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건데요. 이러면 제가 이쪽으로 몸이 쓰러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여기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원래는 이쪽 골반을 내려야 되지만 반대로 이쪽 어깨를 밑으로 눌러서 이렇게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날개뼈가 밑으로 꺼지죠. 자연스럽게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는 견갑 상방 회전이 제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골반 슬립에 대한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골반 슬립이란 골반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고 위로 이렇게 흔들리는 체형을 말하는데요. 이 체형을 잡으려면 골반을 내리는 역할을 가진 중둔근을 강화해야 됐습니다. 문제는 어깨 때와 비슷하게 이슈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중둔근 강화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중둔근이 아닌 다른 근육에서 보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하고 봤더니 뒷다리 근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뒷다리 근육에 대한 근막 이완과 스트레칭을 실시했고요. 바로 중둔근에 대한 인지를 회원님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로 통하는구나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그렇게 하고 어깨 운동을 시켰더니 이번에는 확실히 어깨 통증이 0점에서 1점으로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게를 올리니까 1, 2점이 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무게를 올려도 당장 다치지는 않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통증이 0점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무게는 계속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나를 또 점검하고 찾아보고 공부를 했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대부분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지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운동을 그렇게까지 해보지 않은 강사분들이 하는 세미나였으니까요. 정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 스스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 결국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회원님은 통증이 0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무게도 팍팍팍팍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랬던 몸이 이렇게 변했죠. 어떻게 했냐? 숄더 프레스를 할 때 체형에 맞게 자세를 변형시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숄더 프레스와는 다른 자세를 썼고요. 느낌 또한 어깨의 자극이 아니라
원래 써야 되는 견갑 상방회전에 관련된 근육들에 대한 감각으로 어깨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0점에서 1, 2점까지 남아있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게를 올려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된 거죠. 이분이 저에게 6년째 재등록을 하고 계신 산부인과 병원장 회원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월급 80만 원 헬스 트레이너에서 연봉 1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을 창업해서 성공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 차례입니다.